10일 부산에서 또다시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와 깜깜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가운데 기존에 감염 경로가 모호했던 확진자 2명의 역학조사 결과 택시가 감염의 매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사이 3차례 침수 피해를 겪은 동천 일대에 대해 지자체가 홍수 방어벽과 저류조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동천 인근 자성대 아파트 일대에 대한 침수 위험지구 지정도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고층 건축물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올가을 멸치 자원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확진자와 접촉한 택시기사 2명이 감염됐는데 마스크도 착용했고 함께 택시에 있던 시간도 짧아 이례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일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307번 환자.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확진자가 부산에서만 4명입니다. 3명은 밀접 접촉자이고 1명은 3차 감염자입니다. 밀접 접촉자 중 2명은 감염 경로가 모호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명 모두 307번이 탔던 택시의 기사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시간이 짧았지만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접촉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내에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 내에서 다른 감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파악한 택시 접촉자는 모두 40명. 24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6명은 아직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일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또 관련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직원인 312번 환자의 가족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타 지역을 포함해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339번 환자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되었습니다. 감염원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울산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택시를 매개로 한 전파가 새로운 감염고리로 떠오른 상황. 부산시는 택시에서 에어컨을 틀더라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확실한 역학조사를 위해 택시 요금은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이 10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4번째 마스크 무상 배포에 나섰습니다. 또 이와 함께 모든 세대에 손소독제도 배포 중입니다. 기장군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량을 확보해 이날부터 긴급 무상 배포에 들어갔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는 이 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모든 관계자들도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등 배포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마스크 190만 장, 손소독제 13만 병을 무상 배포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1,5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제조업 분야는 최대 2억 원 한도, 비제조업은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증액하고 대출 이자의 2%를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는 1단계 조치가 민생 경제 안정에 무게를 둔 것과 다르게 2단계는 기업 유동성 강화로 방향을 잡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동천 주변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3차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행정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7월 10일 동천 하류.
하천 둑을 넘기 시작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찰랑찰랑하던 물이 갑자기 우리 여기까지 쫙 이게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 차도 떠내려가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내 차 빼는 순간에 그때 확 넘치고 막 꽉 차버리고. 설마 했지만 2주 뒤 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동천 주변은 또다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합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 사서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해집니다. 그래갖고 안절부절하고 막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이게 갔다 저게 갔다가 2달여 만에 3차례 침수라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동천 주변에는 수년 전 침수 대책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곳 동천 주변에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모두 2대의 배수 펌프가 설치됐습니다. 배수 용량은 분당 440톤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강수량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침수 당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았던 겁니다. 결국 기존 대책들이 한계를 드러낸 건데 침수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전과 다른 기상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천 범람을 대비해 홍수 방어벽을 세우고 5,000톤이 넘는 빗물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배수량의 2배에 가까운 분당 900톤의 물을 파낼 수 있는 대규모 배수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에에 대한 대비는 사실은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동구청은 또 자성대 아파트 일대를 침수 위험지구 지정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 12월 실시 설계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반드시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고층 건축물 허가는 빌딩풍 위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건축허가 때부터 빌딩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비와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잇따른 태풍 피해가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해운대구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맞춤형 대청소가 펼쳐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펼쳐진 비대면 구민 스스로 청소의 날을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와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한 힘내라 해운대 구민 스스로 청소의 날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해운대구 18개 동의 주민들이 비대면 중개 시스템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구 대청소를 위해 해수욕장과 공원, 하천 등 각 지역의 주요 장소에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이번 태풍에 퇴적 쓰레기들이 많이 쌓인 수영강에서도 우리 특히 수영강변은 상습 범람을 체육 시설물들의 피해가 심하고 상류지역에 생활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서퍼들이 찾는 송정 해수욕장에서도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초가 엄청나게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며칠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워도 끝이 없네. 해운대구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위한 구민 참여형 어메니티 운동을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잡초 뽑기, 담배꽁초 줍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3대 실천 운동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청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존에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한
비대면 40일만 해운대 구민 스스로 청소의 날. 자기 집 앞에서 하시는 분, 또 자기 회사 앞에서 하시는 분, 또 자기 가게 앞에서 하시는 분, 또 자기 사무실 앞에서 하시는 분, 이렇게 각자가 참여하는 그런 오늘 일들이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우리 해운대구의 청결운동의 시범 사업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나. 코로나19로 단절된 시대. 비대면 스스로 청소의 날이 해운대구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쾌적함을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 화전동 일대에 버스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2020년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7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말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그동안 강서 지역 통합차고지가 없어서 미뤄온 버스 노선 확충 등 한계를 극복하고 노선 조정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구인도 구직도 힘들어지면서 당장 취업을 앞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앞길도 막막합니다. 교육청은 비대면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 8천 명.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과 함께 대면 면접과 현장 실습 등도 어려워지면서 취업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지원합니다.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에 워크넷 등 전국 3대 취업 사이트의 채용 정보와 교육청 발굴 기업의 구인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또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관리, 기업과 학생 간의 온라인 비대면 채용 절차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지방직 공무원으로도 선발을 추진합니다. 고졸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은행 금리 우대를 비롯해 공공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10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드는 현장 실습에 대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실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가을 멸치 자원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5개월 동안 전남 완도에서 부산 남해 연안까지의 멸치알 분포 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을철 어황을 알 수 있는 7월 멸치알 분포 밀도는 전년 대비 6.2배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먹이 생물이 풍부한 남해 서부 해역의 알을 낳기 위해 어미 멸치가 대량 유입됐기 때문으로 수산과학원은 분석했습니다.